안녕하세요. 해지컬 TV의 야심찬 새로운 코너 시네지컬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보셨던 영화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제일 처음으로 봤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엄마와 손을 잡고 영화관에서 처음 봤던 이 영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커다란 화면에 꽉 찬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움과 Hills of Love and the Sound of Music, 이 오프닝 곡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제가 뮤지컬이라는 거를 참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처음 나온 것은 1965년이지만 원래는 1959년에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먼저 공연화가 됐었고요. 이는 마리아 폰트랩이라는 실제 인물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네지컬을 준비하면서 이 실제 마리아 폰트랩과 줄리 앤드루스가 연기한 마리아 폰트랩, 이 둘의 차이점을 알게 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옆에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 여기 다큐멘터리도 가셔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보시려면 시대적인 이해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이때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의해 점령이 당하던, 그러니까 나치가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폰트랩 대령은요, 오스트리아의 해군 출신으로 그 바다에서 수많은 전쟁을 이긴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지켜야 할 바다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7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던 때였죠. 그때 바로 수녀원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정교사를 온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음악일 텐데요. 음악이 너무나도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광활한 대지가 쫙 펼쳐지면서 나오는 Sound of Music이라는 노래, Hills of Love and the Sound of Music. 수녀원 생활을 하는 마리아의 자유분방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을 보여주는 노래 Maria. Maria.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폰트랩 때문에 노래를 전혀 하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마리아가 기타를 들고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쳐주는 도레미송. Though a dear, a female dear. 큰딸 리즐과 나치당원 랄프 16살, 17살이 서로 풋사랑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I am 16 going on 17. 폭풍을 무릅써하는 아이들에게 마리아가 무서울 때는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라면서 불러주는 노래 My Favorite Things. 따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 노래를 잃었던 폰트랩 대령이 노래 대회에서 담담하게 부르면서 자신의 조국을 응원하는 노래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이 노래는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의 국가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국가로 알고 있는 이 에델바이스. 요즘에는 사실 뮤지컬 영화라고 하면은 2곡, 3곡 정도면은 히트곡이 참 많은 건데, 이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것도 버릴 만한 곡이 없다는 것이 거의 음악 뮤지컬 영화의 교과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이 영화가 없었다면 뮤지컬 영화는 그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말 공감합니다. 이 위대한 음악의 작곡가는요, 바로 리처드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미국 최초로 EGOT, 에미, 그래미, 오스카, 토니, 이 모든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최초의 수상자로 기록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 로저스 하면 꼭 따라오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오스카 해머스타인입니다. 작곡가와 작사가의 궁합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콤비는 미국 뮤지컬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전에 미국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노래와 춤, 그리고 이런 볼거리들이 서로 섞여져서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재밌게 이루어져 있는 쇼 뮤지컬 위주였다고 한다면, 이 오스카 해머스타인과 리처드 로저스가 만들어낸 이 뮤지컬들은 다양한 각자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 캐릭터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드라마가 이루어지면서 뮤지컬 자체가 굉장히 딥하고 감동이 있는 극의 형태로 발전했다는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콤비들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South Pacific, Carousel, 오클라호마, 그리고 왕가나,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왕가나는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리지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줄리 앤드루스. 줄리 앤드루스를 빼놓고 어떻게 이 영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태어나 활동을 시작한 우리 줄리 앤드루스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뉴욕 브로드웨이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버전의 My Fair Lady.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뮤지컬을 영화로 만드는 유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주인공 역할을 오드리 헵번에게 뺏기고 말고요. 그 다음 브로드웨이에서 올렸던 캐멜럿,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캐멜럿에서도 기네비아라는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이 역할 역시 다른 여배우에게 영화에서 주인공 자리를 뺏게 됩니다. 줄리 앤드루스는 그래서 영화를 못했나요? 아니죠. 바로 그 다음 1964년에 그 유명한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로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됩니다. 메리 포핀스로 히트를 친 줄리 앤드루스는 그 바로 다음 해인 1965년에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로 뽑히게 되면서 그야말로 레전드 배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 아닌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은 여러 차례 공연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내한 공연이 아닌 한국어 프로덕션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가수 박지훈, 박기영, 소양님 등 여자 솔로 가수들이 되게 많은 주인공을 하셨던, 그 중에 저는 2014년에 소양님께서 하시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봤었는데, 소양님의 그 힘있는 보이스와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되게 따뜻한 극으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후에 2020년 작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져서 빨리 이 사운드 뮤직을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렇게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고 이때까지 뮤지컬을 하고 뮤지컬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인생 뮤지컬 영화 같이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의 커버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